그래서 우리가 계절별,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으니까 계절별 적정 온도와 적정 습도가 있죠.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었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우리나라 계절별 주택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 보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을 해봤네요.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적정 온도하고 습도하고 보면 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여름,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저 뭐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오염 물질이 더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실내 온도를 뭐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서 냉난방기 사용만으로는 그것만 가지고 의존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오염 물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서 좀 온습도를 조절하는 것들이 있죠. 주로 많이 쓰는 게 가습기, 숯이죠. 까만 숯. 그 나무 약간 떼어가지고 숯으로 파는 거 있죠. 그 숯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제습기, 식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냉난방기 사용하는 것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나 습도 조절이 가능하면서도 오염물질은 좀 적게 나오겠죠. 많이 적게 나옵니다. 거의 식물을 활용한다든지 이러면은 별로 거의 안 나오죠. 오히려 오염물질을 더 많이 없애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다 다르지만도 가급적이면 냉난방기보다는 뭐 가습기나 숯, 그다음에 뭐 식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온도와 습도를 적정치로 유지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한 방법이죠.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 한번 봅시다. 실내 습도를 낮춰주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느냐? 제일 간단한 게 뭡니까? 난방기 가동하는 거죠. 냉방기나 난방기 가동하면 습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냉난방기를 가동하다 보면은 뭐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 다음에 제습기나 제습제를 사용하는 거. 우리가 장마철 이럴 때 보면은 우리 저 옷장이나 신발장 안에 뭐 놔둡니까? 보통 뭐 물 먹는 하마 이런 거 놔두죠. 그게 습기를 빨아당기는 거죠. 습도 조절하는 겁니다. 장마철에 너무 습기가 많기 때문에 좀 조절하는 거죠. 그럼 조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신발이나 뭐 옷 이런데 곰팡이 슬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습기가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조절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습제나 제습기를 사용해서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숯이죠. 숯이 상당히 좋습니다. 숯을 비치하면은 자연 습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숯 있죠. 까만 숯. 그거는 습도가 많으면 빨아당기다가 습도가 없으면 뱉어내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연 습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이나 우리가 근로하는 공간에 여유가 된다면은 숯 이런 것들을 많이 배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냉난방기를 사용해서 조절하는 것보다 이런 자연 재료들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것이 온도 습도 조절에 좀 더 효과적이고 왜 오염 물질이 안 나오니까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사람이 더 쾌적합니다. 그 다음에 습도를 뭐 낮춰주는 방법, 올려주는 방법이 있지만 그럼 습도를 높여주기 위해 건조할 때 높여주기 위한 방법은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숯은 뭐 습도가 모자라면 빨았다가 습도가 많으면 내뱉고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좋은 습도 조절에는 숯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식물도 마찬가지죠. 식물도 자연 습도 조절을 하는 방법이죠. 특히 녹색 식물들, 이파리 큰 식물들이죠. 활엽수 이런 것들 우리 보면 젊은 사람들은 별로 집에 없는데 어른들 사는 집에 보면은 고무나무 막 이렇게 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이파리 큰 것들 이런 것들은 잎이 큰 나물들은 습도 조절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파리 큰 활엽수들을 집에 많이 놔두는 거예요. 집이 좀 커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데 어떻게 잘 해가지고 배치만 가능하다면은 식물을 통해서도 습도를 조절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수족관
이나 분수대 이런 거 집에 조그만 것들 뭐 인테리어용으로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죠. 그게 습도 조절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습도 조절은 좋은데 또 분수대는 수도관 갖다 놓고 청소하고 관리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오염 물질들이 또 있어요. 좀 부지런해야 되겠죠. 수족관, 분수대 이런 거 실내용으로 한 개 사서 집에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좋기는 좋죠. 뭐 습도 조절이 되니까 쾌적한 상태를 좀 유지시킬 수 있고 좋기는 한데, 근데 이게 청소 상태가 불량하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못하죠. 그래서 항상 청소도 좀 잘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 젖은 빨래 넣는 거. 그죠? 빨래 빨고 실내에다 널어버리면은 이 빨래 마르려고 하면은 습기가 막 올라와 내 보내죠. 그래서 습도 조절하는데 빨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 뭐 건조기들 이런 것들 많이 나와가지고 빨래 빨고 건조기에 다 말라버리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면은 실내에서 빨래 말르는 것보다 습기는 줄어들고 건조기 돌리니까 오염 물질은 많이 나오고 이게 별로 안 좋은 방법이죠. 실내 온습도 조절해서 보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냉난방기를 이용하지 않고 습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온습도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실내 활동에 따른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거죠. 실내 공기질 관리하는 방법, 적정 실내 온습도를 유지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해봤었습니다. 공기질을 관리하는 방법. 두 번째로 주기적인 실내 환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환기가 가장 실내 공기질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죠. 자연 환기 보통 몇 번 정도 시키는 게 좋은가 하면은 하루에 한 3번 정도 30분 이상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환기가 가장 자연 환기가 뭐 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은 자연 환기 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공기질 관리하는데요.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이제 다른 방법들을 해야 되겠죠. 그럼 자연 환기 시킬 때 아무 때나 하는 게 좋으냐? 그런 건 아니죠. 시간대가 다 있습니다. 자연 환기를 시킬 때는 시키더라도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한번 볼까요? 환기 시간은 저녁 늦게나 새벽 시간에는 대기가 침체되어 오염 물질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사용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환기할 때 새벽 시간에 하면은 좋을 거나 안 좋을 거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새벽 시간에 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환기시킬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문 확 열고 이제 새 공기 맞는다고 그렇게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공기적으로는. 왜냐하면은 밤새도록 뭡니까? 외부에 활동이 별로 없죠. 밤에는. 차도 많이 안 댕기고 사람도 많이 안 댕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밤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활동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공기가 차 깔아앉습니다. 바깥에. 외부 공기가. 차 깔아앉죠. 활동이 없으니까 이제 차 깔아앉게 되겠죠. 그죠? 대기가 싹 깔아앉게 되니까 오염 물질도 싹 깔아앉아 딱 몰려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침체대가 쫙 대기 중에 오염 물질들이 깔아앉아 있는 상태죠. 근데 새벽에 문을 확 열었다 집안에서 그러면 그 공기가 다 들어오는 그런 결과가 생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오염된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결과가 생깁니다. 새벽은. 그죠? 그러니까 저녁 늦게나 새벽 시간대에는 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이게 외부의 활동이 적기 때문에 오염 물질들도 같이 깔아앉아가 있거든. 그 상태에서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고 하면 그 공기가 안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환기시키는 좋은 시간대가 언젠데요? 그렇다면 외부가 활동이 좀 많은 시간대, 그때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외부가 좀 활동이 많은 시간대가 언제부터입니까? 한 10시 정도부터 아침 출근해가지고 9시 출근하니까 한 10시부터 활동이 좀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보통 뭐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한 오후 한 9시까지 이 정도는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염 물질도 이게 정체되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자꾸 돌아다니죠.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 활동 따라서 자꾸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되어 있고 가만히 쌓여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환기를 시킨다면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알아놔줘야 되겠죠. 새벽에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문을 활짝 열고 잠 깨우려고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새벽 운동 열심히 막 가죠. 어디고 특히 어르신들 이 새벽 운동 하러 많이 가죠. 산에 올라가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그냥 뭐 도로 같은 데서 둔치하죠. 그죠? 강변 같은 데 이런데 막 둔치 이런데 도로 바로 옆에 있는데 이런 데서 새벽 운동하면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하면은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밤새도록 오염 물질이 쫙 깔아앉아 있거든. 외부 활동이 없었으니까 쫙 깔아앉았는데 내가 달리기 하면서 나는 그 공기 다 마셔버리거든. 그러니까 오염 물질을 다 마시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근데 새벽 운동도 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산에는 오염 물질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체되어 있어도 오염 물질이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산에는 괜찮은데 도로 주변 이런데 대낮에 저 활동량이 많은 곳 이런 데서 새벽에 운동하면은 그 나쁜 공기 내가 1번으로 다 마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 운동도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연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봤던 기계식 환기를 통해서 환기를 시키는 거겠죠. 그죠? 주택 내 기계식 환기를 통해서 환기 설비를 통해서 이제 바깥에 외부 공기를 전기해서 안으로 넣고 집 안으로 넣고 집 안에 있던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기계 장치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내에서 생활을 할 때 그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들이 있죠. 특히 많이 되는 게 요리. 흡연은 요즘 뭐 집안에서 하는 사람들 거의 없으니까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아예 안 하죠. 요즘 뭐 우리나라 사람 치고 집안에서 뭐 담배 피는 사람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흡연은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특히 문제되는 게 요리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요리. 그죠? 그래서 요리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시킨 상태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요리 끝나고 나서도 일정 시간은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후드 돌리고 안 돌리고 가스레인지 위에 후드 있죠. 후드 돌리고 요리했는 거하고 후드 안 돌리고 요리했는 거하고는 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조금 있다 보면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런 습관들 이게 필요한 거죠. 요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왜냐하면 요리할 때가 가장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택 내 생활 활동으로 발생되는 오염 물질은 발생은 주위를 국소 환기시켜 발생원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 같은 거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싱크대 바로 옆에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문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죠? 싱크대 옆에 보통 뭐 있습니까? 중간에 싱크대 밑에 장하고 위에 장 사이에 환기창이 보통 다 있죠. 환기창이 있고 환기창이 낼 수 없는 구조였으면 주방 요리하는데 바로 옆에 베란다들이 있죠. 베란다들은 창이 있으니까 다 열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할 때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할 때 국소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전부 다로 환기시킬 수는 없지만은 빨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빨리 환기시킬 수 있죠. 요리하는 주변에. 그래서 국소 환기를 통해서 일부 요리를 통해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들을 빨리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문 열어놓고 요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드 털어놓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후드도 높이가 중요하겠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죠? 요리하는 데서 1m 안쪽, 1m 정도에 있어야 됩니다. 1m 안쪽으로. 저 위에 요리는 요 바닥에서 하는데 천고가 높아가지고 저 위에 3m 위에 후드 달렸다. 이서나 많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적정 필요한 높이들이 있죠. 후드가 돌아가는 그런 오염물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이 잡혀 있어야지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도 보면 환기를 시키고 있죠. 환기를 시키는데 지금 몇 시에 환기시키나 시계 한번 봅니다. 지금 이 사람 12시에 환기시키고 있어요. 그죠? 새벽에 환기 안 시키도록 합니다. 집에서 우리가 일어날 때 집에 아침에 일어나가 환기시키는 사람들 있죠. 환기 안 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도 보면 12시에 환기시키잖아.
깔아앉아 있는 오염물질, 활동량이 없어서 외부에 깔아앉아 있던 오염물질 전부 우리 집으로 다 들어옵니다. 새벽에 문 열어버리면. 그래서 조금 있다가 환기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건축 재료들, 이런 재료들이, 자재들이 우리가 신축도 그렇고 리모델링도 그렇고 이런 자재들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 집에도 많이 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것들에서 뭐가 많이 나옵니까? 오염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집에 건축 자재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오염물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새 집 짓고 살 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사 가고 1년간 문 닫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열어놓고 환기시키고, 비 오면 문 닫아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다 하면서 문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기를 통해서 이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것들을 나왔는 그런 오염물질들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건축 자재에서 그러면 오염물질이 좀 적게 나오는 것들이 있나요 하면 있기는 있죠. 어디 있나? 다 실험해서 건축 자재를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서 환경부에서 기준이 있죠. 이 자재는 어느 정도 이하의 오염물질을 내야지 우리가 Q마크 달아주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실험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목재들 이런 것도 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서 실험 성적서가 다 부착되어 있는 그 기준에 합당한 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한 것들을 사용해서 오염물질을 최대한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건축 자재들을 마감재나 구조재로 사용했는 건물들에 우리는 뭐 살아야 되겠죠. 이사 갈 때도 그런 거 확인해 보고 해야 됩니다. 뭐 대기업에서 짓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뭡니까? 이런 자재들을 쓰느냐, 실내 오염이 줄어들게 하는 그런 자재들을 사용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 그런 그 Q 마크 붙어 있는 자재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 자재에서 오염 물질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 이사 가지고는 베이크아웃을 실행합니다. 베이크아웃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들을 막 보일러를 엄청나게 많이 떼요. 문 딱 닫은 상태에서. 그래야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를 막 올리면 사우나처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집을 사우나처럼 막 보일러를 막 최고로 떼가지고 한 5일 떼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폐물 그 오염 물질들이 일부 빠집니다.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지고 나서 급격하게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그럼 싹 다 빠져나가죠. 이미 공기적으로 빠져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다 빠져나갔다 하루 정도 문 열어놓고, 그 다음에 또 문 닫아놓고 또 보일러 엄청나게 떼웁니다. 하루 이틀. 또 막 엄청나게 사우나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문 열어서 환기시키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몇 번. 몇 번 반복하고 나면은 오염물질이 확실하게 많이 줍니다. 그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우리나라 말로는 태워 없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염물질들 태워 없애기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베이크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처음에 이사 가서 새 집에 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베이크아웃 방법을 써서 그렇게 오염물질들을 급격하게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합니다. 확 줄어듭니다. 이게 데이터들에서 보면 근데 불 뗄 때 환기시키면서 불 떼는 게 아니고 그럼 온도가 안 올라가요. 딱 밀폐시킨 상태에서 보일러를 확 떼가지고 사우나탕처럼 막 그렇게 뜨겁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일시에 문을 열어가 환기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환기되는 상태에서 떼면은 온도가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문을 닫은 상태에서 밀폐된 상태에서 보일러를 떼서 뭐 찜질방처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시에 환기를 확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이름이 뭐라고? 베이크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되면 여기도 나오죠. 한 번의 효과로 농도가 낮아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하면은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건축 자재로 나오는 것들 베이크아웃 기억해 놓습니다. 베이크아웃 방법 이것도 나오네요. 가구 수납장 등의 문은 모두 열고 완전히 다 열고
외부와 통하는 문은 모두 닫고 그래야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난방기를 가동합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뭡니까? 온돌 난방이기 때문에 방바닥 보일러 떼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면은 방바닥에 우리가 엑셀 파이프가 갈려가 있죠. 방바닥 안에 엑셀 파이프가 깔려가 있으니까 엑셀 파이프 옆에 뭐가 있습니까? 시멘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몰타르로 되어 있는데 그 시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오염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난방기로 떼는 것보다는 뭐 보일러로 떼는 게 좋습니다. 외국 같으면은 온돌 난방이 아니기 때문에 난방기라도 떼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집에서 온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온도를 최대치로 올리는 거예요. 5시간, 6시간 동안 온도를 계속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시에 환기를 시킨다. 이거를 최소한 몇 번? 한 3번 정도 한다. 3번 이상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수치를 데이터로 보면은 확실하게 많이 줄어듭니다.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 물질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이크아웃을 이용해서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배출을 할 수 있는 건축 자재들을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친환경 건축 마크, 요 마크 많이 봤죠? Q 마크. 요게 이제 붙어 있는 제품들, 이거는 우리가 기준치 안에서 있다는 겁니다. 오염의 기준치 안에.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정도까지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겠다 하는 최저치를 이제 인정을 획득했는 거죠. 이런 제품들을 써야 됩니다. 바닥재도 있고 페인트도 있고 벽지 조명기고 전부 다 있습니다.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것들, 모든 자재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인정을 받아서 하는 거죠. 바닥재라든지 그다음 페인트, 벽지, 조명기구 이런 Q마크 친환경 인정 제품을 쓰면 확실히 오염물질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들어갈 때도 보면은 뭐 인테리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친환경 제품을 썼나 안 썼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바닥재는 그럼 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온돌마루, 그죠? 우리 바닥 보면은 뭐 장판 쓰는 집은 뭐 요즘 별로 없죠. 전부 뭡니까? 강마루 아니면은 뭐 강화마루 아니면은 뭐 데코타일, 보통 크게 많이 쓰는 게 이 세 가지죠. 그런 바닥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바닥재는 예를 들어 아까 강마루, 강화마루, 뭐 데코타일 이런 거 바닥재는 친환경 마크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마루나 데코타일 붙이려고 하면 뭘 붙여야 됩니까? 본드를 발라놓고 본드 위에 이 강마루나 데코타일을 붙이죠. 본드가 친환경 마크가 없어요. 이러면은 이거 하나만 합니다. 그죠? 온돌마루 이런 거를 붙이는 본드 자체가 더 중요하죠. 본드 이런 것도 우리가 친환경 자재로 인정을 받았는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온돌마루, 뭐 참숯 바닥재, 향유타일, 몰타일 뭐 이런 것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 붙이는 본드도 확인을 잘 해봐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접착제도 친환경 자재로 판정을 받았는 그런 제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특히 페인트 이런 것들이죠. 페인트들 이런 천연 페인트들 뭐 이런 것들 사용하면 좋겠죠. 그러면 확실히 우리 친환경 마크 받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옵니다. 오염 물질들은. 그래서 친환경 제품으로 쓰는 거 아니면 참 숯 페인트, 아까도 봐가 알겠지만 숯이 이 공기 정화시키는 데서는 자연 제품으로서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벽지 이런 거는 우리가 방 안에 있기 때문에 자면서 이렇게 사람 피부에 데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특히 친환경 제품을 사용했는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벽지 이런 것들. 쑥이라든지 숯이라든지 녹차를 첨가한 천연 벽지 이런 것들 좋죠. 또 특히 좋은 거 우리나라 옛날에 쓰던 거 한지 이런 거. 한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화학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 친환경 제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되어 있었던 것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또 조명기구 이런 것도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조명기구도 우리가 틀어놓으면은 저 오염물질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기준치 이하에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야지 많이 우리가 건물 전체에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건물에서 우리가 뭐 구입을 하고 이렇게 집을 살 때 이제 그런 거를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베이크아웃을 통해서 건축 자재에서 나올 수 있는 오염물질들을 사전에 미리 제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합니다.